반갑습니다.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인 이선희입니다. 싸울 때마다 늘 같은 장면 떠오르지 않나요? 한 사람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한 사람은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. 이건 우연도 성격 차이도 아닙니다.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커플의 조합입니다. 오늘 화내는 사람, 입 꾹 닫는 사람, 이 조합 진짜 결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디님, 오늘은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? 싸우면 왜 한쪽은 더 화를 내고 한쪽은 말을 안 하게 되는 침묵을 택하는 걸까요?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?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? 있었습니다. 싸울 때 한쪽은 더 크게 화를 내고 한쪽은 말을 끊어버리는 이유, 애착과 위협, 반응 때문입니다. 싸움은 관계 위협입니다. 어떤 사람은 막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더 화를 내고, 어떤 사람은 이거 지켜보겠다,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하면서 좀 침묵으로 숨기도 하죠. 둘 다 상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칠까봐 이렇게 선택한 반응이기도 합니다.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표현 방식인 거죠. 두 사람 모두 불안을 느끼지만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이게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. 화내는 사람은 연결을 위해서 막 몰아붙이게 되고, 또 입 닫는 사람은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죠.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꾸 더 정반대로 멀어지는 어떤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성격 차이인가요? 마음 문제인가요? 이게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건가요?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단순한 성격 차이다, 뭐 답이 뭐다, 이렇게 딱 흑백 논리로 말하기는 참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. 표면적으로는 성격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사실은 애착 반의 패턴일 수도 있는데요. 각각 익숙한 안전 방식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. 처음 싸울 때 이 반응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어떤 행동 패턴인데요. 화내는 사람은 사실은 잃을까봐, 침묵하는 사람은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좀 반응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. 여러분이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부부 싸움이든 연인 간의 싸움이든 이렇게 싸울 때 패턴이 항상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. 이게 사실은 성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안전을 지키는 어떤 나만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 조합은 왜 싸울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악화될까요? 사실은 듣기만 들어도 섬뜩하지 않나요? 한쪽은 막 싸우고 한쪽은 도망가고. 이게 이제 화를 내는 쪽은 빨리 대답하라고, 그 왜 대답 못 하는데? 이러면서 막 이제 비난형으로 이렇게 막 이런 걸 우리가 투사라고 얘기하죠.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. 네 빨리 대답해.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침묵하는 쪽은 위험해라면서 느끼고 문을 싹 닫아버리는 거죠. 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 너무 많이 싸웠다, 그래서 이 싸우는 소리 자체를 듣기 싫었다, 제발 안 싸우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지만, 사실은 안 싸울 수가 있나요 우리가? 이거는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하지만 이게 레벨에 따라서 강도를 좀 줄여가야 된다는 거죠.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참고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다가 갑자기 뭐 1레벨부터 10레벨이라면 10 이상으로 빵 터져버리시는 분도 있고요. 근데 이게 잘 싸우시는 분들은 한 5 밑으로 3, 4선에서 이렇게 보통은 이 문제 없는 영역으로 이렇게 싸우시거든요. 근데 이 경험을 못 해보신 분 같아요. 자, 그러면 화가 자꾸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 점점 커지고 침묵은 더 길어지고,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보고 회피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서 서로를 힘들게 하려는 어떤 게 사실은 아니에요. 사실은 각자 이제 살아남고 좋게 이제 충돌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인데, 사실 화가 점점 커지면 한쪽은 너무 밀어붙이고 한쪽은 더 문을 닫아버리고, 이거는 사실은 악순환의 고리, 네거티브한 반응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고,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, 악순환이.
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누가 더 문제일까요? 결국 누가 더 잘못한 거가 되는 건가요? 사실 누가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았고 이게 자잘못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가해자 피해자 이거 나누는 순간에 사실은 관계는 멈추게 됩니다. 화를 내는 사람도 침묵하는 사람도 각자 버티는 방식을 쓴 겁니다.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반응이 이렇게 맞물린 패턴입니다. 그래서 바꿔야 할 거는 누가 틀렸냐가 아니라 그 싸움의 고리입니다. 이 고리가 맞물려 있는 거죠. 이 구조에서는 가해자, 피해자는 없습니다. 서로 불안을 이렇게 건드리는 방식이 이렇게 맞물렸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. 이미 굳어졌다면 이 패턴 바뀌기 힘든 거 아닌가요? 아니면 바꿀 수 있나요? 사실은 이제 혼자서 이게 힘들 수는 있어요. 너무 이게 고리가 이렇게 딱 맞물려 있잖아요. 그럼 제 손이 지금 빨갛거든요. 이렇게 돼 있을 땐 혼자서는 조금 하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바뀔 수는 있습니다. 패턴은 사실 성격이라고 볼 수 없어요. 오래 연습된 어떤 감정의 자동화된 시스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인식하고 요거를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인식만 하셔도 돼요. 이게 인지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. 이러면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요. 다르게 한 번만 반응해도 이 고리는 많이 느슨해집니다.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사실 포기해야 되는 거는 관계가 아니라 이 자동 반응이죠. 그래서 상대를 바꾸는 어떤 대화가 아니라 내 반응을 조절하는 연습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. 요 최근에 상담을 했었던 부부 상담을 하셨던 분인데 너무 화를 많이 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데 요즘 화 좀 덜 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거든요. 근데 사실은 남편과 같이 처음엔 하진 않았어요. 그래 혼자만 하셔도 사실 부부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한 10회기쯤을 하시고 남편분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되셨거든요. 그런데 남편분이 부인이 얼마나 좀 바뀌었냐 그랬더니 한 30-40% 바뀐 것 같대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개월 수가 좀 지났기 때문에 10회기 정도 하면 3개월이 넘거든요.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신 거예요. 아주 평범한 성격으로 자기 자신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 중심도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. 그러고 나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대요. 이게 이제 자동화된 어떤 패턴을 만드신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가장 중요한 한 가지, 싸움을 회복으로 바꾸는 핵심은 뭔가요? 회복. 아유, 너무 이거는 희망이자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바람들인 거죠. 싸움을 회복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지금 우리는 싸우는 중이야 라고 알아차리는 이런 능력들입니다. 이걸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. 그 순간 화를 키우는 말도 침묵으로 도망가는 행동도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내가 이 싸울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빨리 인식하는 거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.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되게 감정적으로 조금 최근에 좀 마음이 안 좋을 경우가 있었어요.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턱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죠.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? 라고 딱 내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쑥 올라가는 경험을 했어요. 저를 이해한 거죠. 이렇게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없어요. 관계를 지키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죠.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안전해지는 방식으로 말을 해보는 겁니다.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. 이렇게 싸움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배우라는 어떤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신호탄입니다. 피디님, 오늘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?
싸울 때 잘잘못을 엄청 따지잖아요. 막 네가 잘못했네, 아니네, 너가 더 잘못했네 이렇게 싸우는 게 저는 잘못을 가리는 게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을 통해서 아, 이게 각자 버티는 방식이었구나. 그러니까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는 중이다.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가 중요하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. 맞아요. 누가 이기는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.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사실은 싸움이 아니야. 그거는 아주 단계가 우리가 뭐 관계망을 A, B, C, D로 나누면 D 정도는 그게 가능해요. 업무적으로. 근데 A나 B 정도의 집단은 굉장히 가까운 집단이잖아. 이 집단과는 이기려고 싸우시면 안 되는 거죠. 자, 오늘은 이제 싸우려고 하시는, 뭐 화내시는 분과 회피하는 분, 누가 더 어떤,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. 사실 이 조합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. 화내는 사람은 너무 간절하게 연결을 원했고, 입 닫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라는 이 개념만 가지셔도 좀 싸움이 덜하지 않을까요? 문제는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안전 방식이 부딪힌 겁니다. 이 패턴을 좀 이해하는 순간 싸움은 갈등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도 될 수 있습니다.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,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, 선생님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